자, 그럼 이제 우리가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나머지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세균의 증식 조건.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식품 봤고요. 두 번째, 산도. pH 불찰이죠. pH. 자, pH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생육에 가장 적합한 pH를 가지고는요. 최적 pH, 내가 제일 좋아하는 pH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성 쪽의 생육 한계를 나타내는 건 최저 pH. 밑에 건 최저. 그 다음에 알칼리성은 저 위쪽이잖아요. 그때는 최고 p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세균이 생육 가능한 pH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일 좋아하는 조건은 최적이라는 말을 쓰고 아래쪽 한계를 가지고는 최저 pH라는 말을 쓰고요. 위쪽 한계를 가지고는 최고 pH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표현한 것 뿐이죠. 자, 그럼 세균이 좋아하는 pH, 최적 pH는 얼마대냐? 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균이 좋아하는 pH는 6.8에서 7.2 정도 중성 부근을 가장 좋아해요. 자, 그래서 세균을 봤더니 세균은 pH가 중성 부근에서 가장 잘 생육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6.8에서 7.2 사이. 그러면 일반적인 대다수의 균들은요, pH가 4.5 이하가 되면은요, 증식이 어려워져요. 생육이 어려워져요. 잘 생육을 못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건 pH가 한 6.8에서 7.2 사이에 중성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보니까 이게 4.5 이하에서는 잘 생육을 못한대요. 그러면 미생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실제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면 pH를 4.5 이하로 낮춰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거기서 나와요. 보존법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연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pH를 4.5 이하로 낮춰주게 되면은요, 미생물이 잘 생육을 못해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다. 대다수의 세균들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효모나 곰팡이 같은 경우는요. pH 4.5에서도요. 아주 잘 생육해요. 거의 최적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효모하고 곰팡이 보세요. 효모나 곰팡이는 세균보다 pH에 덜 민감하다. 그러니까 낮은 pH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H 3, 4 이때가 가장 최적이에요. 효모나 곰팡이는요, 오히려 pH 3, 4 정도가 가장 최적입니다. 딱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귤 생각해보세요. 귤의 세균은 잘 번식을 안 해요. pH가 낮으니까, 산성 쪽에 가까우니까. 근데 대신 뭐가 펴요? 곰팡이가 그렇게 잘 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H가 낮은 식품에서는 효모나 곰팡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알아둘 거, 그러니까 세균이 이럴 때 더 잘 증식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균보다 곰팡이, 효모 이런 애들은요 낮은 pH에서도 잘 생육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곰팡이나 효모는요 pH가 낮은 식품에서도 잘 생육한다. 그럼 산성식품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곰팡이와 효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요 미생물도 잘 자란 애들이 따로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pH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 생육한 그 환경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뒤에 이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pH와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할 건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세균이 잘 증식하는 조건. 두 번째, 세균보다는 효모나 곰팡이가 또 낮은 pH에서 잘 생육하더라. 이 말은 산성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곰팡이, 효모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pH를 가지고 봤을 때 이 미생물들이 잘 생육을 못하게 하는 건 어떤 요인에 의해서냐 이건데요. 뒤에 정리할 내용은 자, 우선 거기 우선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미생물의 생육은 외부의 pH 영향을 받아요. 외부 pH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요. 보통 pH가 산성일 때 생육하기가 어려워지죠. 보통 일반적인 세균들은. 자, 근데 그건 어떤 거에 의한 거냐면 낮은 pH에서 낮은 pH에서는 누가 영향을 주냐면은요. 그 미생물의 생육 저해는 수소 이온에 의한 거예요. 수소 이온. 요 수소 이온이 많아지게 되면은 증식이 억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저장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절임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주로 유기산 종류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유기산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유기산들은 보통 약산성이거든요. 약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산성인 유기산인 경우에는 수소이온보다는 뭐에 의해서 더 좌우를 받느냐? 해리형이냐? 비해리형이냐가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유기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해리형 유기산이 있고요. 비해리형 유기산이 있는데 해리형과 비해리형 중에 더 효과가 좋은 건 비해리형 유기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리 됐다 뭐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며 해리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해리가 되어 있는 형태, 얘는 비해리형이죠. 근데 보니까 비해리형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리형보다는 비해리형이 더 효과적인데요. 그 비해리형 유기산들이 더 효과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런 의미예요. 이 비해리형 유기산들은 세포막을 손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세포막을 아주 손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세포 내부로 침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손쉽게 통과해서 세포 안쪽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세포 내 pH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세포 내 pH가 낮아지니까 증식이 저해되는 거죠. 증식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해리형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기산들을 사용할 거다, 그럼 비해리형 유기산들을 이용을 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요. 나중에 되어 보면 이제 보존법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같이 연결해줘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pH를 낮추게 되면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어요. 생육을 저해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아주 낮은 pH로 낮춰주는 거는 수소 이온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가